여기 쉬운 과목은 하나도 없었겠네요. 어때요? 처음 하신 분들은 뭐예요? 민법 쉽지 않죠. 학개론도 내일을 듣고 쉽지 않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요즘 쉬운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작년에 뭡니까? 난이도 조정 실패로서 많이 수강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떨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개사법이 좀 나름대로 되게 쉬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년에 1차 합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가 아마 몇 명 많이 잔류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2만 명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해 병신년이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굳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전략, 전술.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때 전략과 전술에 뭐의 차이점을 써라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말인데, 전략과 전술은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요? 전략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변동이 없어요. 그럼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변하는 게 바로 전술입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자,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 상대평가는 뭡니까? 등수로 자르는 거죠. 절대평가는 어때요? 자, 우리가 가락이었고 60점 이상만 넘기면 되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1차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한번 짜고 들어가 봐요. 자, 1차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80점이에요. 그러면 학개론은 40점이다. 그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40점이고 여기에 80점이면 뭐예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60점, 60점은 어때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면 50점, 70점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자, 그러면 70점, 50점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그럼 뭔가 뭡니까? 1차 과목들, 혹시 1, 2차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서 뭐예요? 오지선다형으로 쓴다면 자기가 여기 한번 1, 2, 3, 4, 5다. 그러면 자기가 몇 번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1, 2차 동차를 합격하려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365일을 곱해봐요.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8,760시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2달을 또 빼야 돼요. 빼면 뭡니까? 24 곱하기 6 하면 60일 하면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6, 4, 24. 그러니까 1440시간을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자, 공이니까 2, 3이고 7320시간이야. 지금 10월 말에 우리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거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면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법 학교론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뭐예요? 3번을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것은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은 4번하고 5번 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하고 70하고 50. 나는 자, 학개론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민법의 1번 케이스가 괜찮고요. 나는 민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2번 케이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과목이 50점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 요번 주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를. 자기는 민법이 뭐예요?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다. 학개론이 적성에 맞는다. 적성에 맞는 과목 자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또 가서 자,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민법 교수님이 민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나중에 민법을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학개론이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개론 갈팡질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차 과목에서 나름대로 민법 학개론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어제 뭐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제 2차 과목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공법, 어제 공법을 배웠죠. 그러면 그저께는 뭘 배웠어요? 자, 중개사법을 배웠고요. 자, 공시하고 세법은 좀 공시법 선생도 그렇고 제값도 그렇고 세법 시간적인 낭비가 안 돼서 주간은 세법을 하고 야간은 뭐예요? 공시법을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럼 야간은 이제 공시법 들었다. 그러면 주간 수강생들은 세법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동영상으로 공시법을 우리가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자, 2차 과목에서 뭐예요? 2차 과목에서는 제가 선택해줘요. 여기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은 한 지금부터 바짝 하게 되면 약 뭐예요? 90점에서 80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작년에 100점짜리도 쓰도록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을 맞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요거 40점, 요거 40점 맞아도 어때요? 합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2차 과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과목이 바로 뭐예요? 중개사법이라는 거. 그러면 중개사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론만 하면 점수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나중에 문제집이 나올 때 자, 문제집하고 문제를 공략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를 공략해 주는 게. 중개사법은 이론을 한번 읽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라고. 문제만 풀게 되면 주로 중개사법 말장난을 많이 칩니다. 말장난을.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이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이 안 나올까요? 형님, 누님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주로 말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개사법이 나름대로 그래도 2차에서 제일 만만한 과목입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어제 공법 들으셨죠? 여기 공법이 뭐예요? 공이죠. 여기 공시법이 뭐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대표적으로 공공의 적이야. 2차 과목에서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2차. 특히 공법은 어제 양이 많아서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한번 오늘 여쭤봅시다. 공법이 법률이 어제 배웠는데 몇 개 법률이 있어요? 봐봐요. 자, 어제 공법 하루 배웠는데 몇 개 법률. 그게 이제 뭐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공인중개사로만 뭐예요? 22년 차입니다. 22년 차. 22년 차예요. 제가 이제 공시법을 강의하고 또 하나는 민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여기 공인중개사에다 인상을 바친 몸이라고. 근데 여기가 왜 보람이 있느냐? 여기는 나름대로 또 하고자 하는 사람만 앉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 여기 안 앉아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오는 이유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보람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일단 합격을 해야 보람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예요?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1차에서 뭐예요? 전략 과목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민법이든 학교랑이든. 저는 이걸 택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민법이라는 전략 과목, 1차 과목에 점주고. 왜냐하면 민법이 기본적으로 돼야 이 법 과목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저 공시법보다는 이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중개사법. 근데 선생님, 공시법이 그러면 24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찍어는 줘요. 찍어는 주는데 그거 찍어줘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찍어주는 과정이 뭡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뭘 다져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줘도 이게 문제가 응용이 된다면 뭐예요? 문제 자체를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형님들의 문제는 이론하고 문제하고 접목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이론하고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다 접목을 할지 이게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론과 문제는 상당히 이게 뭐예요? 소통을 좀 시켜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력 자체가. 근데 반면에 응용력이 뭐다 처지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몇 문제의 과목당? 40문제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 못 풀어요.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거지, 형님, 누님들은. 그러니까 40문제는 끼니까마다 25문제. 그래서 30문제 풀면 시간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배양을 해야 돼요? 응용력도 플러스 뭐도 배양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순발력을 발휘해야 돼. 그러면 우리 최근에 공인중개사는 응용력과 순발력이 없으면 이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문제예요? 24문제죠. 40문제 중에. 한 문제 몇 점이에요? 2.5죠. 그러면 몇 문제가 60점이에요? 24문제가 60점이잖아. 그렇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16개 틀리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24개를 맞출 생각을 하지 16개를 틀릴 생각을 안 한다고.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서 16개를 틀려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발력이 달린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우리 형님이 70대 넘은 형님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문제 긴 문제는 싹 지워서 짧은 문제만 풀어도 60점 이상이 넘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 1번이 쉬워요. 문제 2번이 쉬워요. 문제 3번에 거기 문제 3번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4, 5번을 뭐다 허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못 풀 거는 넘어가라고. 쉬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한국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죽어도 자기는 문제 3번을 풀고 넘어가면 이게 집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문제나 이론이나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지금 여쭤보면 뭐라고 그래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봐요. 뭐가 있죠? 양이죠. 여기 질입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자기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질적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잘 짜달라는 거. 그게 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년 5분만 섞여도 2년이라는데 모두 합격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잘 우리가 요 과목에서 우리가 1차 과목의 전략 과목이 하나 평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민법에 했다. 그러면 여기에 7대3으로 시간 안배를 해달라는 거 나름대로. 근데 학교론도 뭡니까?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6문제에서 8문제 나오는데 포기해도 몇 문제예요? 만약에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왔다. 포기해도 몇 문제예요? 34문제야. 그래서 4문제를 우리가 요 문제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맞힐 문제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계산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는데 그 계산 문제 풀다가 뒤에 있는 문제 하나도 못 풀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1차에 뭔가 하나 전략 과목을 좀 정해달라는 거.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자, 2차 과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선택하세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법만 하나 전략 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나머지 과목, 그래서 1,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겁니다. 자, 거기 책을 한번 펼쳐봐요. 맨 앞에. 자, 첫 페이지가 아니라 맨 앞에. 무슨 법령이라고 써놨어요? 공시법령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봐봐요. 이게 하나라도 제목 하나에서도 뭔가 느낄 수 있다고. 자, 봐봐요. 자, 부동산 무슨 법령이에요? 공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공시법 자체는 없어요. 부동산 공시법 자체는. 그러니까 공시법령과 관련된 법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처럼. 그러면 어제 배운 뭐예요? 공법이라는 단행법률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야 돼? 부동산 관계 법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공법이라는 단행법률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시법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문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 그럼 부동산이네요. 그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밖으로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령이라는 거야. 공시.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들어봤죠? 토지대장. 여기 이제 토지대장을 배우는 법령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몇 개를 딱 써놔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그럼 법이 몇 개예요? 2개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10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벌써 감을 잡아야 돼. 감을.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 그럼 법이 몇 개예요? 2개다. 그럼 벌써 머릿속은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완화. 그러니까 법이 2개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2개로 가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여기 이제 뭐예요? 12문제 출제되고 여기에 12문제가 출제돼서 더하면 문제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어디서 출제되느냐? 자, 16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죠. 16문제가 바로 뭐예요? 세법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세법.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이제 자, 우리가 생각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몇 문제예요? 공시법령이? 24문제죠. 그럼 24문제만 맞춰도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러면 세법을 공부 하나도 어때요? 세법을 몰빵 3번으로 찍어도 20몇 개는 맞겠다. 근데 3년 전에 세법이 뭡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푼다고 몇 개 맞아요? 2-3개 맞았다는 거야.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법을 아예 공부 안 하고 몰빵 3번으로 찍어도 4-5개는 맞았겠다. 창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합격 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아까 그래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전략이. 그러면 나름대로 뭐 일단은 공시법령만 해서 20개 이상 넘기고 나머지 세법은 뭡니까? 내가 몰빵을 해서 4번을 찍어서 내가 2-3개, 4-5개는 맞추겠다.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4개만 맞으면 또 세법 선생한테 일러주면 세법 선생님 또 열받아서 야, 공시법령이 세법 포기하란다. 이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름대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시법령이 24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법령을 그러면 출발이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관리죠. 그러면 저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을 강의하는 거야. 어제 뭘 배웠죠? 공법은 여기 뭐예요? 공법은 읽어봐요. 개발. 공법은 개발을 가르치는 거라고. 개발적 측면. 저는 어떤 측면을 강의하는 거예요? 관리적 측면. 그럼 저희가 이제 감을 하나 잡아야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떤 측면? 관리적 측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X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라는 걸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탄력적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야. 머리 자체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8회 때 2.5점짜리. 잘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정진에 기여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정진. 정진의 의미는 뭘까요? 개발이거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국토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때요? X라는 거야. 어떠한 측면이에요? 저는 관리적 측면을 강의하는 거야. 관리. 그러면 저희가 감을 익힐 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상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 탄력적으로. 근데 우리 형님은 관리 해놓고 이런 걸 접근을 못한다는 게 뭐에 맹점이 하나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정진이라는 것은 뭐다 정진에 기여한다. 이거는 공법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측면이에요? 관리적 측면이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를 되게 좋아해. 정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많이 버는 것,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일까요? 변리사일까요?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특허를 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뭐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더 많이 받았다고.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라는 거야.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때 정보는 무슨 정보가 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요 자체는 뭘 배워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에 정보는 요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무슨 정보다? 바로 대표적인 지적 정보라는 거야. 지적.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뿌리 또 있듯이 사람의 뿌리가 뭡니까? 호적이죠. 그 호적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거든. 이 호적 제도를 우리가 초토화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위아래가 없어졌다라는 거야. 사람의 뿌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뿌리는 호적이듯이 땅의 뿌리를 배우는 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지적.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때 정보는 무슨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지적 정보라는 거야. 지적 정보. 그러면 지적과 호적은 상대적으로 간다라는 거 이제. 봐봐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우리 땅에서는 지번을 나타내는 거야. 사람한테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에서는 뭐다? 그게 지목을 나타내는 거라고. 지목. 그러면 우리 성별은 몇 개? 2개, 남성, 여성이죠.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28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목이 되는 거예요. 지목. 그러면 똑같아, 원리가. 원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적정보라는 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정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전에는 누구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일 때 명칭을 한번 봅시다. 그래야 시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자, 숨을 한번 쉬어봐요. 자, 우리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요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법이에요? 청량법. 그 다음에 수로업무법, 지적법. 요 세 개 법률이 통폐합돼서. 왜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을 벌렸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우리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요게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됐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업에 뭐가 붙어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청량기술자인가요? 그러면 자, 일반 청량은 청량법이 일반 청량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수로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범위는 대표적으로 어디냐? 바로 요 지적 파트와 요거 합쳐봐요. 이렇게 합쳐봐요. 무슨 청량?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청량법이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파트와 무슨 청량?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근데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 그냥 명칭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야. 뭘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이때 정보는 무슨 정보다? 지적 정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언어항 등기법.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등기.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찾아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포인트는 지적이야. 부동산 등기법에서 포인트는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널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라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에모가 뭐예요? 바깥에 자죠.
그러면 한번 M호를 표시해봐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자, 구갑성인데 늘 겁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구겁성이가 됩니다. 겁성이. 그 다음에 겁성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자가 뭡니까? 이 성자가 이룰성자가 아니에요. 이룰성자라면 지금 고시의 합격에서 뭡니까? 지금 판검사가 돼 있을 텐데 사람 이름에 이런 이름을 다 써놔요. 자, 뭐예요? 애삼촌이 뭐다 신고를 했다라는데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 예, 소리성자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소리성자가 강사네, 강사. 그러면 여기 앞에 읽어봐요. 각구. 각구가 뭐예요? 각구 선생이 되어버리네. 각구가 나중에 등기법에서 각구 얼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름에서 뭐예요? 강사라는 냄새가 풍겨진다고. 성자가 소리성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M호가 그러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내는 것, 그대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은 있는 그대로를 표시해준다. 그래서 이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천강에 듣는 사람은 사실관계가 뭔지를 몰라. 사실관계라는 것은 겉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주는 거. 그냥 표현해주는 게 바로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제 심장이에요.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마음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디로 변동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뭐다 등기법은 변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 일단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주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을 구축해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나? 제일 먼저 잡을 게, 오전에도, 자, 오후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를 잡아야 돼. 이 법의 주체는 뭔가? 누가 주동이 되는가? 그러면 영어로 본친다면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대요. 뭐예요? 후라는 거야. 후. 그러면 봐봐요. 이 토지라는 것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강력한 주체, 국가가 제도돼야 돼. 그래서 우리 지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해줘야 되네. 그러면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바로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야. 사인이 된다는 거야. 사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체, 후.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래놨죠? 객체. 객체가 뭐예요? 영어로 핫이 되는 거야. 핫.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봐봐요. 지자죠.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등기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그럼 차이점이 나타나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상은 뭡니까? 토지가 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알려주는 거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지적.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 자,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등록이라고 그래. 그럼 한번 세워봐요.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네. 읽어봐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나옵니다.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바로 등기부에다가. 이때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거든. 그래서 이제 기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학교 가기 위해서. 목적은. 그렇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왜 배워요? 왜 배워요? 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써놨죠? 목적이야. 그러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어.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해 줄 건가?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스튜어디스. 그러면 요즘 스튜어디스가 옛날같이 않게 많이 인기가 떨어졌죠.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왜 그럴까요? 다방에서 일하는 거나 뭐예요? 저기 어디에서 비행기에서 일하는 거나 서빙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짜장. 짜장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짜장이. 짜장이 무슨 말 같아요? 짜장이 진짜로 이런 뜻이야.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 이호석의 메밀 꽃핀 무렵에 짜장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짜장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이 중고등학교들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짜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뭘 쓸까요? 레알이라는 말을 써. 우리 스페인어로 레알이 진짜로라는 뜻이야. 레알 이렇게 어구가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적었죠? 짜장면. 자, 짜장면 어때요? 표준어예요? 사투리예요? 자, 짜장면은 뭐예요? 자, 계속적으로 뭐다 사투리였다가 이제 표준어로 작년 재작년에 우리 뭐예요? 표준어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표준어로 바뀐 게 있어. 뭘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얘가 봐요. 꼬신다. 개긴다. 이게 이제 우리 표준어입니다. 이제 꼬신다, 개긴다. 이 꼬신다라는 것은 민법의 청약의 유인으로 떨어져요. 유인. 개긴다라는 것은 나중에 대항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항력. 아마 민법에서 대항력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대항력이 뭐냐? 제3자한테 개기는 힘. 이게 바로 뭐다? 대항력이라는 거야.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쉬워요. 쉽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배운 걸 우리가 뭐다 어떻게 법에다 접목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그게 바로 법적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짜장면 아저씨는 배달부 아저씨죠. 그러면 우리 3대 거짓말 중에 맨날 짜장면 신청해 놓으면 뭐예요? 전화해보면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출발했어요. 맨날 거짓말만 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우리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는 어떻게 배달을 해줘요? 유능한 배달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등기를 빨리 해줘야 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목적은 뭐냐? 봐봐요.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요리만 해 먹어서 어떻게 찾아 나갈 건가? 이거는 모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 출발점이라는 거야.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국가요. 객체는 토지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 등록 1, 2, 3 지적의 3요소다. 자, 그러면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름대로.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 사인이 되고 객체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완하는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무슨 성이다? 정확성이라는 걸. 이걸 외워줘야 되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저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끌어내기도 무진장 힘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분리했으니까 나 합쳐봅시다.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한번 찾아봐요. 뭐가 있죠? 토지. 여기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 공통점은 토지죠. 그럼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이야.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요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공통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시네요.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법. 공통점은 법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겁나게 우리가 한번 거꾸로 읽어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공시 법령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공시 법령은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원화 이걸 생각해야 돼. 이원화. 자, 지적은 그럼 앞으로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감각적으로 익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은 딱 눈으로는 지적을 읽어. 마음으로는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눈으로 읽었죠? 마음적으로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야간은 이제 8주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8주에서 이제 뭐 많게 하면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3, 4주 동안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이제 직격탄을 이제 날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걸 한번 싹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3주 동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스타트합니다. 봐봐요. 요때 정보는 무슨 정보다? 지적정보. 자,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자, 주체는 뭐예요? 국가고. 자, 객체는 뭐예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지적의 몇 요소? 3요소가 돼. 그러면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거 가지고 뭘 해 먹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요리 해 먹어야 돼. 요리. 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자, 그러면 요리를 했어요. 요리는 하면 뭐가 있어요? 자, 요리는 맛있을지 맛없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럼 봐봐요. 요 요리가 뭐냐? 자, 우리 화요일 날 뭐 배웠어요? 수요일 날은요? 민법이죠. 그래서 명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재료를 학자가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불러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이라고 명명한 거야. 이거는 요리는 학자가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여건이라고 그래. 자, 요 맛있다 맛없다를 학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법률 효과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야.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 효과. 제가 간혹가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법률 사실이 왜 법률 사실이에요? 돌아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본인 이름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 재료를 법률 사실로 근거로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료가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리가 법률 여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효과. 이게 법률 효과가 바로 대표적인 이게 권리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 변동.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률 사실이 뭡니까? 이게 재료야.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버무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사실이 대표적인 요게 요소다.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요건의 요소가 뭐가 돼? 법률 사실이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뭡니까? 권리 변동의 결과가 법률 효과라는 게 서서히 윤곽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재료를 잘 선택을 하셔야 우리가 요리가 잘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 효과라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좀 해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한번 해먹어 보자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여기 뭐예요? 등록.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면 단위라는 게 탄생해. 그러면 합쳐봐요. 믹싱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 여기 이제 필지라는 단어가 탄생해. 그래서 필지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다. 얼마나 요리가 잘 됩니까? 본인이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를.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해서 하나하나 단추를 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라는 거야. 필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필지라는 것은 25회 때 이렇게 나왔다고. 어디에서? 학개론에서. 봐봐요. 다음 중 토지와 관련된 개념을 나열한 것 중에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어때요? 핵질한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죠. 토지 등록 단위는 뭐가 된다? 필지가 된다는 거야. 필지라는 거야. 필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학교론에서 우리가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 우리 25회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그러면 16회 때 2.5점짜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공부 수준은 면적 단위로 수사한다. 어때요? X죠.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필지 단위라는 거야. 필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이 나타남으로써 자, 이제 앞으로 자 봐봐요.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제발 좀 사각형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한 필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한 필지. 자, 그러면 이제 필지가 봐봐요. 그러면 필지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봐봐요. 바로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 대흥동이 있고요. 369 여기에 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의미를 바꿔주면 돼. 이제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이 이게 바로 소재다. 소재죠. 369번이 이게 일명 지번이 됩니다. 대가 뭐예요? 여기 이제 지목이 탄생하게 되고요. 요 필지의 넓이가 뭐냐? 이게 바로 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면적. 여기에 이제 뭐다? 필지와 경계를 구분하는 선, 경계가 되고요. 여기에 X축, Y축 돼서 경계점, 좌표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봐봐요. 필지의 구성 요소들은 뭐가 있다? 이제 외워야 되겠네요. 자,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가 형성된다? 한 필지가 구성된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시네요. 지번을 배워야 되고, 지목을 배워야 되고, 경계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배워야 되고, 경계를 배워야 되네요. 그럼 이걸 따져보니까 뭐냐? 이거는 토지야. 그래서 토지. 자, 토지. 이런 것들이 뭐냐?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지적은 그래서 아까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 뭐다?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무슨 사항이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네 문제는 정해졌어요. 12문제 중에.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뭐가 써놨어요? 면적. 무조건 출제가 돼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무조건 출제. 그러면 12문제 중에서 4문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 이런 관계를 공시해 주는 거야.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은 이해야 안기야? 안기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애우면 만점이야. 애우면 만점. 근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나와서 잘 안 외워져요. 낯설다라는 거야. 뭐 애우면 까먹고 애우면 까먹고 그래서 봐봐요. 우리 여기 봐봐요. 우리 이야기하는 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학습.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배울 학자. 습자가 무슨 습자예요? 익힐섭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분을 망치는 망조는 뭐다? 학원만 맨날 보내요. 학원만 봐봐요. 월요일날 영어학원, 화요일날 수학학원 맨날 배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것도 못해서 가해를 붙여. 그러니까 학원 많이 보낸다고 결론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된다는 거야. 익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형님들도 그래요. 우리 형님들 그러면 우리가 익히려면 몇 번이 익혀져야 반복해야 자기가 되느냐?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 봐봐요. 몇 번? 25번. 그러면 1년에 이제 만약에 1년에 정상적으로 코스로 간다면 5번밖에 안 듣거든. 그러면 5번을 듣거든. 그러면 봐봐요. 5번 들어 1년에. 그러면 몇 번을 더 들어야 돼? 몇 년을 들어야 돼?
5년을 들으면 합격해. 그냥 수업만 이렇게 들으면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5번을 반복이 된다면 너의 나머지 20번은 뭐다? 스스로 반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익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익히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맨날 들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주간반하고 야간반이 있어요. 야간반이 많이 합격해요. 확률로 봐서는 주간반이 많이 합격할까요? 야간반이 많이 합격할까요? 주간반.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간반은 수업도 없고 오후하고 저녁하고 시간이 켜져요. 그러면 야간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다면 자기가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뭘로 승부해야 돼? 질로 승부해야 돼. 오늘 참 좋은 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좋은 점 뭐예요? 안 쓴다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흘러가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맨날 쓰기만 해요. 뭐 어차피 봐봐요. 맨날 쓰기만 하고 집에 가서 볼 거냐? 안 볼 거라는 거야. 결론은 안 볼 거라는 거예요. 특히 야간반은.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익혀야 돼. 몇 번을 익혀야 돼? 25번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익혀봅시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읽어봐요. 지적은 뭐다?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가 대표적으로 넣으면 돼.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토지의 표시사항은 몇 개? 6개. 뭐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건 뭐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잘 봐봐요. 우리가 모의고사 이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출제된 적이 있어. 다음 중 토지 표시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르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또 틀린 놈이 봐봐요.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이 표시라는 것은 눈으로 읽을 때는 표시라고 읽지만 마음은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니까 이 칠판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뭡니까? 딱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구축이 돼야 이제 기본서를 이제 하나씩 요걸 가지고 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간이 아마 제일 졸릴 거예요. 왜? 저녁 먹고 들어와서. 그래서 좀 40분에 실내다가 뭐예요? 그래도 억질로 한번 버텨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버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까 말까 그래도 첫 시간의 목표를 마무리 딱 짓고 둘째 시간부터는 잠 좀 깨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왕 시작한 거 화끈하게 가다가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